예, 안녕하세요. 이제 흥보가 두 번째 시간 흥보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한 시간 동안에 우리 흥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나가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 판소리 중에 하나예요. 자, 조선 후기 판소리가 12마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로 전해지는 마당은 5마당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춘향가, 심청가도 있고요. 수군가, 토기타령 아시겠죠? 잘 모르는 것도 있네요. 적벽가 같은 경우, 적벽대전. 그 삼국지에 있는 적벽대전을 또 이렇게 판소리로도 부르기도 해요. 자, 이 흥보가는 박타령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분도 박타령 부분이기도 해요. 가난에 허덕이던 흥보네가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에서 자란 박을 타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요. 판소리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 부분은요. 교과서에 잘 표시도 돼 있고 이거를 되게 핵심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워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흥보가 선생님 보자예요, 부자예요?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일단은 맞춤법으로는 흥부로 통일하자. 교과서나 또는 뭐 동화책에서도 흥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소리나 또 이럴 때는 흥보로 그동안 구현하시던 많은 분들이 흥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흥보로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판소리가 무엇이냐? 판소리의 구성 요소 먼저 볼게요. 판소리라는 것은 자, 소리. 여기서 판과 소리의 합성어거든요. 이 판이라는 것은 그저 그 무대만을 얘기하지 않고 놀자판, 먹자판 할 때처럼 전체적인 어떤 판을 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이 바로 창 부분입니다.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판소리에서는 노래만 부르느냐?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막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말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소리꾼이 동작들을 많이 취하시죠. 그 동작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발림. 그리고 고수나 또는 청준이 넣어주는 것을 추임새, 얼씨구 좋다 하는 것을 추임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장단을요, 교과서에서 이 장단을 구분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단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느린 장단이 진양조, 가장 빠른 장단이 휘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순서대로예요. 가장 느린 거, 그리고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가 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서 중중몰이가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중몰이와 자진몰이 정도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건 중몰이로 부르면 좋겠는데 이건 중중몰이, 이건 자진몰이로 부르면 좋겠는데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활동에서 배워요.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내용을 먼저 한번 싹 살펴보고요. 이 내용에 맞는 장단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난타령 시작이 됩니다. 자, 안일이를 보면요. 일단은 말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전혀 말이라고 해서 그때는 어느 때고 8월 추석 가절이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소리꾼들은 이거에도 상당한 운율감을 넣어서 읽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고 8월 추석 가절이라 이렇게 읽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보자면요. 8월 추석 가절이래. 자, 이런 배경 하에서 홍보네 집에 먹을 것이 없잖아. 그렇다면 이런 시간적인 배경은 무엇을 부각한다? 홍보의 가난한 상황. 흥보네가 지금 너무 가난한 상황이잖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인데 추석 명절이 온 거잖아. 이 상황을 부각시켜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가? 요 표현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하는데 이놈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뜨려. 그럴 정도로 냄새가 정말 괴로워. 흥보집은 근데 냉랭해서 곤신풍이 들이부른지라 곤신풍은 서남풍 들이부른지라서 아주 세게 불어들어.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해서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려. 자기 가장이신데 그냥 휙 사라지네. 흥부 마누라는 졸고 앉아있다. 서름이 복받쳐서 신세 자탄, 신세 한탄 울음을 오는데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자, 안일이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하고 상황 제시를 한 다음에 이것이 이런 타령이다 라고 하고 나서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학습 활동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데 안일이는 이렇게 장면의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가난 타령, 일단 이건 대단히 슬프게 부르겠지. 흥부 마누라가 가장 슬프고 가장 느린 장단이 어울리겠어? 그게 바로 진양조 장단입니다. 이 장단 자체가 느리고 슬픈 내용에는 진양조 가장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걸 그냥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노래를 부르는 거 창을 들어보면 훨씬 더 좋겠지만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의 가난이야 이러면서 불러. 일단 느리게 슬프게 그리고 얼마나 더 잘 부르냐에 따라서 이 창의 그 질이 달라지겠지. 자, 가난 상황은 일단 자기의 가난을 신세 한탄하는 식입니다. 복이라 하는 건 어이하면 잘 타는 고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였는가 삼신제왕님 이거는 점지해 주는 거잖아. 아이를 점지해 주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 집자리에 떨어질 때 그냥 태어날 때 그때부터 타고나는 것인가 이 내 신세 때문에 지금 내 팔자 때문에 가난한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인연 팔자 어이에서 이 지경이 웬일이냐 뭐 없을려네 팔자로다. 오른쪽에 문제 같이 봐요. 흥부 마누라는 자신이 가난한 까닭이 뭐라고 생각해? 팔자 때문에. 정답이겠죠. 일단은 이거 자꾸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안 써줄 것 같으네요. 몹쓸년의 팔자로다. 자, 자신의 가난한 까닭이 팔자 때문이다. 자신의 신세 때문이다. 가난에 대한 이 태도는 나중에 다른 작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할 때 또 나타나니까 흥부 마누라가 자신의 가난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기억을 꼭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장면에선 가난 타령이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자, 이때에 흥부 17째 아들놈 흥부 아들 많은 거 아시죠? 자식 많은 거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울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시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놈 어째서 하필 떡을 3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자, 이제부터 흥부 아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동리로 동네 놀러 갔다가 애들이 송편 먹게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는 가랑이에요. 가랑이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 주막이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자기가 그 애들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던 얘기겠지요. 자, 이 장면은 흥부 아들 수모 장면이고요. 이 중몰이는 흥부 아들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중몰이 등장을 했네. 중몰이는 자, 상당히 안정감 있는 가락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진양조보다는 좀 더 빨라요. 진양조보다는 좀 더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느린 가락. 그래서 상당히 서정적이고 이 또한 슬픈 대목에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서술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런 중몰이 장단들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흥부 아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이 장면을 한번 보고요. 업적 기어 나갈 적에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애들이 지금 다 못된 놈들이지 흥부 아들 놀려먹는 거야. 가랑이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 줄마기에 얘는 가랑이 사로 기어 들어갔는데 여러 명이서 장난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담담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기 한정없이 기어가자 하니 미련하기까지 하다. 그치. 가난하고 미련하기까지.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기로 피가 졸졸졸 흘렀기로 내가 욕설 좀 하였더니 이제 욕을 좀 했나 봐. 송편이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주니 두드러 맞고까지 왔어. 자, 이런 상황이었어. 지금 흥부 아들이 당한 수모 장면이지. 그치. 송편 3개만 해주면 1개는 내가 입에 물고 2개는 양손에 갈라지고 조롱하며 가면서 먹을래요. 뭐 얼마나 대단히 조롱이 되겠느냐마는 어쨌든 내가 그놈들 놀려가면서라도 먹을래요. 송편 3개만 해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자, 흥부 마누라는 이 아들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겠는가. 이 여기서 등장하죠. 쯔쯔쯔쯔. 연민이죠. 불쌍하죠. 정말 뭐하러 나갔더냐. 처남없을 애들이지. 못 먹는 이 어미는 일총 간장이 다 녹는데 애가 다 녹아 죽겠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림없이 하단 말이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새끼야 우지를 마라. 자, 흥부 마누라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대단히 속상하죠. 자,
이 장면이요. 흥보 아들이 수모를 당한 바로 이 장면은 결국에 가장 일단은 흥보가 가난한 상황이야. 가난한 상황인데 그냥 추석 명절 때 우리 먹을 거 없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흥보 아들이 수모를 당하는 장면을 또 보게 하는 거야. 즉 이 가난의 비참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지. 가장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입니다. 자, 흥보 아들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흥보가 이제 박이라도 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흥보 첫째 박을 탐 등장하죠.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굴이 취해가지고 집안을 돌아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든. 이 집안은 정말 쑥대밭입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요. 배고픈 걸 하늘 해가지고 이렇듯 울으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이거 식구대로라는 뜻입니다. 늘어앉아 한평생어 걸어도 울어보지만 남보기 창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보면 어찌 흉보를 울음을 운단 말이오. 울지 말고 잠깐 여기서 조금 볼 거 있어. 얘들아 이 남보기 창피한 것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냐. 흥보 성격 일단 알아봅시다. 우리가 대충 봐서는 흥보 잘 몰라요. 이런 판소리를 정확하게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흥보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는데 흥보 양반이랍시고 이 가난한 와중에 남들 이목을 먼저 챙깁니다. 남들 이목이 더 중요한 거죠. 마누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는지 이 상황을 더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박을 타게 되는 겁니다.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바이니 박이나 타서 박소금 끓여 먹고 일단은 배고픔을 면하자. 그리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해 나갑시다.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이유는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바가지 팔고 자 이래서 박 한 통 따다 놓고 톱은 또 빌려야 돼. 가난은 극치죠 아주. 자 일단은 박을 탑니다. 자, 박타는 장면에서 박타령의 아주 핵심 부분인데 이거를 진양조로도 부르고 휘무르로도 부른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부른다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진양조로 먼저 부르면서 그동안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 그 상황을 가난의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슬프게 불러.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느리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빨라져. 이런 긴장과 약간의 이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진양조로 슬프게 부르다가 갑자기 스스스 하면서 이렇게 훅 이렇게 금방 빨리 끝나게끔 이때는 그러니까 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보면요. 보통 부채로 발림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채로 톱을 탁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부채를 톱처럼 탁 쓰면서 소리꾼들이 이걸로 톱질을 하는데 처음에 진양주로 할 때는 실건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실건 굉장히 빨라지면서 탁 하고 박을 탁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장단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톱질하는 장면까지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톱질을 통해서요. 어떤 내용 얘기하는지 볼게요.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몹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 놈의 가난이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절대 여기 일대여기 부귀한데 이놈 팔자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박 타서 먹고 사는 이 팔자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래 누가 부르고 있어? 흥보가 부르고 있지. 흥보 마누라만 가난을 자기 신세 탓으로 하지 않고 흥보도 가난을 자기 신세 탓을 하고 있잖아. 그치? 내 팔자가 나빠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해.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하기로구나. 밥이 너무 한스러워. 자, 밥 한 통. 흥보의 소망은 밥 한 통뿐이었어. 그치? 흥보는 요거가 달랑 소박한 소망 하나야. 흥보의 소망. 밥 못 먹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자,
시르렁 실건 당겨주소 톱질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 마누라 톱소리 좀 맞춰주소 그러는데 톱소리를 맞추려고 해도 내가 배가 고파서 못 맞겠어.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 슬퍼야 되는데 우스꽝스럽기도 하지. 배가 좀 고프거든 허리띠 졸라매고 좀 시르렁 당겨주소 하면서 노래 계속 부릅니다. 큰 자식 저리 가고 작은 자식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이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좀 반복이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빨라집니다. 시르렁실근 하면서. 이거는 일단 박을 타면서 왜 이렇게 또 빨라지는 게 또 이해가 좀 되느냐. 이렇게 빨라지는 것은 어떤 긴장감,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휘몰이는 굉장히 빠른 것 통해서 여기에서 아주 긴장될 때, 아주 긴박할 때,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자, 박에서 뭐 나올지 사실 흥부만 모르지 우린 다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보고 싶어지는 거야. 이 기대감들을 휘몰이로 샥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지겠습니까? 박을 탁 따놓으니 박속이 딩 비었거든. 흥부가 기가 막혀서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뭐 사자성어도 하나 배우고 갈까요? 재밌는 표현이죠. 계란에도 뼈가 있대. 자, 이거는 재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계란 유골. 계란에도 유골이다.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것처럼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계란, 유골. 어떤 놈은 박속은 싹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 훔쳐다가 넣어놨구나. 아이고 세상에. 박속에 괴 두 짝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흥부 마누라가 얘기합니다. 영감 괴 뚜껑 위에다 뭔 글씨가 쓰여 있소? 흥부 보더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자, 이거 뭐 갑자기 쓸데없는 한자를 확 써줬죠. 박흥보씨 열어보시오라는 뜻입니다. 개탁. 박흥보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자, 판소리에서 나오는 한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놀랄 일이 없습니다. 다 말을 풀어줘요. 그런데 왜 한자를 썼느냐라는 식이죠. 아까도 계란 유골이라든가 박흥보 개탁이라든가, 자, 조금 이따 나오는 취지 무궁침이라 쓰였거든. 용지 불걸 지존이라 하였거든. 자, 이렇게 한자가 쭉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문투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판소리를 보는 사람들, 즉 판소리를 즐기고 있는 이분들 중에 양반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양반과 서민이 함께 이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중충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볼 거예요. 자, 판소리는요, 양반 계층과 서민 계층 두 계층이 다 청자로 등장하는 거야. 판소리를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 소리꾼은 더 어떻게 들려줘야 더 재밌을까? 이거를 좀 볼 수 있겠지. 이런 한문투가 그래서 또 고상한 또 고사성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흥보가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중충적 성격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판소리의 중충문학의 성격을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시오. 그런데 흥보의 말, 열어봤다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약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 어쩔 것인가, 굳은 것이 들어있으면 어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흥보 성격 아까도 말했었는데 또 한번 선생님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흥보의 성격. 우리가 그 동화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흥보 성격 잘 알기 어려워요. 판소리에서 등장하는 흥보의 성격. 진짜 소심하지. 대단히 소심합니다. 네, 이런 거 하나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감, 우리가 시방 이 팔자보다 더 굳게 해야 되겠소? 예, 그게 그냥 한번 열어보시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더 나빠지시려고. 그럼 열어볼까?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히 들어있고, 또 한 개를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다. 괴뚜껑 속에 쌀에는 뭐라고 써놨어? 쌀은 평생 두고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 취하여도 절대로 궁함이 없는 쌀이다. 또 돈꾀에도 돈은 평생을 두고 써도 줄지 않는 쓸 용자입니다. 써도 가람이 없다. 줄지를 않는 돈이다. 전돈이다. 용지불갈지전이라 하였거늘. 자,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 그래서 이 신나고 재밌는 장면은 어떤 창이 어울리겠어? 어떤 장단이 어울리겠어? 휘몰이 장단이 어울리겠지, 당연히.
자, 여러분들도 그 아주 유행했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대중가요에도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것이 바로 휘몰이로 등장합니다. 휘몰이 이 부분은 그 판소리 명창들도 아주 잘 불러야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엄청 빨리 부르시더라고. 숨도 안 쉬어.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쌀과 돈을 열고 보고 덧져라도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아주 빠르게 불러서 신이 나게 불러줘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휘몰이로 불러줘야 되겠죠. 일단은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5일 꾸역꾸역 나오니라 하고 샥 고 나오는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이 장면은 동영상 찾아봐도 잘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장면입니다. 너무 빨리 부르세요. 이게 래퍼야 래퍼 완전히 다들. 자, 그다음 흥부 밥 타령이요. 이 흥부 밥 타령은 선생님이 영상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굉장히 재미있고 해학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교과서에서 꼭 살려놓은 것 같아요. 자,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돈이 1만 9만 양이요 쌀이 2만 9만 석이나 되느니라. 말을 꼭 이렇게 초딩처럼 초등학생들 중에 야 너희 우리 집에 돈이 1만 9만 원이나 있고 막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정말 초등학교 1학년들도 이렇게 얘기 안 하려나요? 자, 일단은 이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뭐 이 말을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굳이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 일단 돈 엄청 많다. 이거 일단 과장이기도 하고요. 과장이면서 이 흥부가 너무 흥분했어. 그치? 흥분 상태.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 상태를 드러내는 말장난? 예, 말장난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부러 더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돈이 1만 9만 양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나 되는지라 이렇게. 자, 우리가 삶은 김에 밥부터 좀 해먹고 괴짝을 떨어붙든지 박을 타든지 해봅시다. 이제 밥 한번 짓습니다. 자,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자신놈들이 29, 우리 내외 도합 31명이로구나. 자, 너희들 흥보자식 몇 명인지 이제 들었지? 29명. 자, 31명을 위해서 이제 밥을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겠냐? 쌀 31섬만 밥을 지어라. 야, 이게 한 섬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한 섬은 쌀이 그냥 재밌으니까 하나 알려줄게. 쌀 한 섬이 144kg야. 1년 먹을 양이 한 섬이거든. 자, 그러면 한 명당 144kg니까 31섬의 밥을 짓는 거지. 일단 불가능하겠지만요. 야, 일단 너무 이렇게 밥을 몽땅 짓는 이런 과장, 이 어마어마한 이 과장을, 이런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굶주렸던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너무 굶주렸어. 자, 너무 굶주린 이 한을 좀 풀고 싶은, 이 한을 풀고 싶은 이렇게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이 과장된 쌀의 양이 그 굶주린 한을 더 대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들밥지듯 쪄서 삭군을 사다 저다 붓고 한 것이 밥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며 남삼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이 상황을 싹 요약해갖고 싹 제시하지. 그치? 밥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무슨 창으로 표현할 것도 아니고 안일이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안일이의 기능에서 한번 나와요. 이렇게 요약을 제시한다. 요약하는 거. 그냥 싹 밥하는 장면을 싹 요약해서. 흥부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자 밥 먹어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네 이놈들 체할라 조심해서 먹으리라. 자 먹어라 해놓으니 이놈들이 우 하더니 온데간데가 없어. 이놈들 다 어디 갔는가. 흥부네의 자식들 찾으려고 야단이 났는데 자, 이 장면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온 장면 중에서는 제일 웃긴 장면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 모두 밥속에서 튕겨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속에서 나오는가 하니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더니 밥에 가서 총알 박히듯이 콱 박혀가지고
자, 당창 벌거지 코 쏙 파먹듯.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선생님 좀 찾아는 봤습니다. 무슨 그 전염병, 병에 있는 병에 걸리면 이렇게 그 살 밖으로 그 벌거지가 이렇게 보일 정도인가 봐요. 살 벌거지 코 속을 파먹는 일단 벌레가 이렇게 코 속 파먹듯이 그런 어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거지는 벌레예요.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이거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자, 밥을 먹는데 밥이 이렇게 남산 더미처럼 밥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29명이나 되는 애들이 이쪽으로 탁 벌레가 샥 들어가갖고 밥을 팍 파먹고 굴파졌다가 여기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야. 짠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29명이 양쪽에서 막 싹 벌레가 밥 퍼먹듯이. 자, 이 장면이 대단히 일단은 가장 웃기는 상황이죠. 네. 일단 너무 가난을 또 너무 배고팠던 거, 그치? 가난을 일단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웃음을 유발하는 너무나 웃기게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데 선생님은 이 다음도 재밌더라고. 흥부는 자식들까지 그렇게 조백 없이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냥 막 밥을 팍 퍼먹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자, 이제 밥하고 하는 이야기가 엄청 재밌습니다. 노담부터 나오는 것이다. 노해가지고 말하는 거 화가 났던 거야. 자, 밥님 너 참 본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밥을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이런 표현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면 밥을 의인화하고 있지. 봐봐, 너 본지 오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네 소행을 생각하면 대면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대면은 하거니와 원 세상의 사람을 그렇게 괄시한단 말이냐? 에이 손, 이 손은요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좀 손 아랫사람을 부를 때 손, 섭섭다 섭섭혀. 밥에 대한 이 원망의 말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밥 못 먹었던 게 너무 서운한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이렇게 사람을 괄시하니? 하면서 이제 밥한테 하는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걸 무슨 창으로 받았을까? 자, 자진몰이는 어떤 분위기냐? 명랑한 분위기에서 아주 명랑하게 상쾌한 분위기? 빠르게. 그런데 휘몰이처럼 아주 급박한 분위기는 아니고 아주 쾌활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명랑하고 쾌활하게. 자, 같이 볼게요. 세상인신 간사에서 추세를 한다 한들, 자, 추세는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인신 간사하여 추세한다 한들 너같이 심할 소냐? 너 누구야? 밥이지. 세도가의 그 세도집, 세력 있는 집에 그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못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자, 이 밥이라는 것이 넌 어디로 올 수가 있냐? 돼지나 개 주고 때 거의 학 두루미, 그리고 심지어 오리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서 쉬내 썩내하지 않더냐? 이런 걸 보니까 뭘 좀 비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자, 당대에 부자들의 행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파가지고 이토록 제대로 못 먹는데 이 밥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이 속으로서는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죠. 자,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는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의 주제의식은 항상 이면적이야. 이면적인 주제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주제가 있고 속으로 이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흥보가에서는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라.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이렇게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주제, 그 이면 주제에는요 사회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흥보를 통해서 놀부를 통해서 부자들의 어떤 비판, 빈부격차가 있었던 그 사회 형태의 비판, 이런 속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은근슬쩍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밥이 너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 좀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날과 나하고 무슨 원수로서 사흘나흘을 예사로 굶겨서 백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가 일어나면 정신이 어찌할지 앉았다 일어나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니 찾는 일도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으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에라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 부자들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빈부격차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거 비판적인 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거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참 일이 준책더니 막 책망하더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한참 일이 준책더니 도로 슬쩍 달래. 자, 밥을 원망하는 장면도 일단은 내가 말했던 아주 굉장히 밥을 원망하는 장면 또한 가난을 아주 극대화하고 표현하는 장면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더 웃겨요. 자, 흥부가 밥에 관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그랬어. 자,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야? 슬쩍 달래. 헤헤, 그거 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와 아니오려느냐? 어여뻐 한 말이지 미워 한 말이 아니로다.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살짝 달래는 거야. 왜 이렇게 달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친구가 조만 없어 정지 후박에 매였으니 하상견지 만만이요. 내신에서는 단어 뜻풀이도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자, 친구라는 것이 일찍 사귀었는지 조만 일찍인지 늦는지 상관이 없어. 정이 얼마나 두터우냐 얇으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 야, 우리가 좀 늦게 사귀었지만 좀 잘 사귀면 되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하상견지 만만냐 오 어찌 이렇게 늦게 만나니? 이러면서 달래고 있는 내용입니다. 떨어져 살지 말자 애기께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날 바꾸며 금을 준들 날 바꾸냐 애기께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예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자꾸 달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밥에게 이토록 마구마구 원망하다가 갑자기 밥이 너무 삐질까봐 이렇게 슬쩍 달래는 일단 또 원망과 애정의 이 상반된 태도가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해서 너 너무 정말 원망스러워. 이건 딱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애정은 또 뭐야? 이 밥을 또 너무 원하니까. 밥에 대한 간절함이죠. 밥에 대한 애정이 또 듬뿍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니까 더 웃기는 거야, 사실은. 자, 맨 마지막에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자, 이거 누구 표현이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갑자기 등장하는 이 말은 판소리에서는 진짜 어색하지가 않아서 너희들이 잘 못 느껴. 세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이게 흥보가는 말이 아니잖아. 이런 건 누가 하는 말이야? 판소리꾼이 지금 흥보하는 얘기에 대고 자기가 한마디 쓱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서술자가 누구야? 이 판소리에도 서술자가 있나?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해버린 거야. 이런 걸 또 뭐라고도 하냐면 편집자가 편집자적인 논평이다. 자, 마침 우리가 문학 B에서도 태평천하 배우잖아요. 그게 지금 판소리의 어떤 문체들을 막 사용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 등장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 편집자적 논평이 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판소리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판소리는 소리꾼이 별 역할을 다 하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게 딱 등장을 하지만 이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겁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쌤이 사실 항상 문제를 좀 풀어주는 편이라서 내가 이걸 또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상황에 관한 과장된 묘사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거 너무 막 그 밥이 많다, 밥 먹는 장면 막 과장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효과가 무엇이었을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너무 신나잖아. 그치? 이 흥을 고조시키는 거죠. 흥분해가 얼마나 오랜만에 밥을 먹어.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잖아. 그치? 해악성을 극대화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법을 그렇게 쓰는 것이다. 과장을 왜 이렇게 과장했지? 그거의 효과는 뭐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미안. 요것도 한번 봐야 돼. 선생님은 항상 봐. 자, 이 작품은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부른다고 알려줬지?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겉주제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주제,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 분화와 같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겉주제 등장합니다.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사설, 해학, 풍자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설이고요. 재담소리, 웃기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흥보가가 웃기는 판소리로도 아주 유명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네, 이제 학습 활동은 좀 빠르게 할게요. 흥보네 식구가 가난의 비참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했던 건 누구 때문이지? 흥보 아들이 수모를 겪어놨던 그 장면이 가난의 비참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지? 박타기 전에 흥보 내외의 심리는 절박했지. 그야말로 허기를 면하고 바가지 팔려고 타고 있었던 박을 타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절박함이 박탄 후에는 기쁨으로 바뀌지. 그리고 흥부는 밥을 꾸짖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만만하게 되는 여유로운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전후로 해서 달라진다는 거. 자,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별표 꼭 쳐놔.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습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서 연결돼. 자, 창과 안일이가 연속적으로 교체돼. 판소리는 그러면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된다는 거야. 긴장과 이완이 반복된다. 자, 창은 일단 노래잖아. 근데 청중의 정서적인 몰입을 유발한다. 이게 정서적 긴장을 시킨다,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다 같은 말이야. 창에서는 일단 진양조부터 휘몰이까지 다 있지. 그렇게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서로 어울리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용하고 형식이 따로 노지 않아요. 진양조는 어떤 내용에서? 슬픈 내용에서. 중몰이는 안정감, 중중몰이는 우아함, 자진몰이는 명랑함, 휘몰이는 흥분.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꼭 해줘야 되겠어. 이거 너무 중요하지. 자, 그리고 안일이는 어때? 아까 그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창은 긴장을, 안일이는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안일이 기능. 첫 번째, 사건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한대. 두 번째 기능, 장면의 상황의 설정을 제시한대.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학습활동에서 볼 거야. 더. 한동안 지속되던 천중의 긴장을 완화시킨대. 이완시킨다는 얘기지. 그리고 창자도 자기 호흡을 좀 쉬어.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여기까지는 창과 안일이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내용에서요. 가창 형식에서 발견되는 긴장 이완의 구조는 내용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단 비장한 대목에서는 일단 긴장하겠지. 청중의 정서적 일치를 유도한다. 아까는 몰입 유도한다. 일치 유도한다. 긴장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해학적인 내용에서는 정서적 거리를 확보한다. 긴장을 해소한다. 정서적 거리가 확보됐다. 거리를 확보했다는 건 긴장이 해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서적 거리가 없이 몰입됐다? 이거는 긴장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울리고 긴장시킨다. 웃기고 이완시킨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는 내용 부분입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그거를 학습활동 문제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자, 창으로 부르는 데에서 긴장시켰던 부분과 아닌 부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요거는 슬픈 내용이었지, 슬픔. 그리고 쌀돈 이때 휘몰이 부분, 요거는 굉장히 흥분되었던 내용이었어요. 그쵸? 슬픔, 흥분, 핵심 워드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일이 부분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우는데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밥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서술하지. 이 두 가지 기능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장한 대목 제일 슬펐던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흥보 밥타령이었던 것 같은데요. 긴장이 고조됐어? 긴장시켜요. 긴장 해소돼? 이완시켜요. 긴장 강도가 변하는 이유. 왜 그래? 여기는 정서적인 몰입, 정서적 일치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거는 왜? 내용이 웃기니까 웃음을 유발하면 긴장될 수가 없죠. 해소됩니다. 정서적 거리가 확보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제 다른 작품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거는 늘상 하잖아. 그치? 이 작품에서 현대시 박재삼의 흥부부부상이라는 작품을 제가 배워보자. 요거는 지금 흥부가 고전문학 흥부전 또는 소설일 때는 흥부전이야. 판소리 흥보가의 주요 인물인 흥부부부를 소재로 하고 있어. 그러나 새로운 인물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이들의 애환과 슬픔과 소박한 행복을 표현한 시입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가르기 전에 웃음살을 싹 웃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판소리에서 봤던 흥부 부부하고 좀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은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확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금이 문제리, 황금벼, 이삭이 문제리. 즉, 뭐가 문제가 안 돼? 돈도 문제가 안 돼요. 황금벼, 이삭, 쌀도 문제가 안 돼요. 즉,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보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서로 웃어. 왜? 서로 사랑하니까. 즉,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웃음살을 건넬 수 있습니다. 웃음살은 웃음의 물살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즉, 삶의 태도,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 삶의 태도가 더 문제다. 물질보다도 삶의 태도가 더 문제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확실히 문제다. 이런 표현들은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없다. 떡방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뭘까? 즉 가난 상황, 가난의 상황. 가난의 상황인데 있는 듯이 드러낸대. 즉 어떻게 산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또는 낙천적으로 살아낸다는 거지. 손발이 다른 처지. 왜? 고난스러워. 가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겠지. 서로를 힘들기는 해. 그러나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서로 웃으니까 그것이 서로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무엇을 비유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 거울면은 흥부 부부의 서로의 사랑. 자, 서로의 사랑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 구술을 나누었으리. 이건 어떤 구술일까? 이게 구술을 나눴다는 게 뭘까? 금시절로 면에 낯에 내려온 구술. 자, 이 상황에서 이 구슬은 어떤 구슬? 눈물이지. 불쌍해서 내려온 구슬이니까,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니까 연민의 눈물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서로가 불쌍해. 서로가 불쌍해서 서로 울어. 그런데 이게 너무 부끄러워. 왜? 서로에게 들켰으니까. 울었다는 것이 들키는 것조차도,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워. 왜? 이유는 뭐야? 서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것도 들키고 싶지 않아.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갑자기 서로 소스라쳐서 서로 내가 벌써 울었나? 서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는데 그거조차도 서로가 운 것이 들킬까봐 다시 웃어. 본 웃음 물살은 즉 어떤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웃음이야. 본. 이 웃음은 눈물을 완전히 극복한 웃음. 눈물을 왜 이럴까요? 네. 눈물을 극복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웃음이라고 하나 넣어주자. 진정한 웃음. 자, 어려운 처지에도 그들이 정신적인 가치로 서로의 사랑으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은 이 흥부가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흥부가의 인물들이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관해서 보이는 태도하고 얼마나 다르냐. 얘네들은 가난한 신세를 그냥 막 한탄하잖아.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그런데 얘네들은 정신적 가치를 물질보다도 중시하지, 서로의 사랑으로 이 애환을 극복하려고 하지.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창으로 부를지는 사실은 꼭 이걸로만 불러야 한다는 건 아니야. 어떤 내용, 이 분위기를 이미 글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요걸 내용을 썼다면은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해. 자, 그러니까 이거가 재밌는 거지. 내용과 형식의 조응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한 근거가 있는가,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이들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니까 그것이 우아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중중무리 장단으로 불러보자. 또는 가난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삶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니? 그러면 안정감이 있는 중무리로 불러볼까? 이게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학습지 볼게요. 학습지는 이제 정리합니다. 판소리고요. 여기를 만약에 교과서 본문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판소리에 사설이 실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이 작품에서는 해학적인 부분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풍자적인 부분도 있었어. 그치? 밥을 보면서 빈부격차를 좀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선징악 주제죠. 사실 형제 간의 우애, 권선징악 이게 판소리의 표면적인 주제라면 겉주제라면 그 속의 주제는 뭘까? 빈부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빈부 갈등을 드러내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은 운문과 산문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과 안일이가 같이 공존하고요. 지배계층인 양반계층의 한문투, 서민들, 그 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보일까? 이거는 향유 계층이 두 가지였으니까 중층적 성격의 언어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중층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소리를 중층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해학적인 골개미가 드러난다. 골개미 요거 말 하나 꼭 건져가자. 골개미는요, 일단 웃긴 걸 말해. 웃길 때 드러나는 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존재해. 해학과 풍자가 다 골개미 안에 들어가. 공격성이 없는 웃음, 그냥 웃기는 거야, 해학은. 그런데 무언가 비판할 대상이 있을 때는 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 그대로 정리한 거고요. 이때 장단의 사용 효과,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슬픔의 부분이니까 진양조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을 좀 해놨어요. 여기는 중물이인데 무슨 안정감 얘기하기 힘들죠. 사건을 담담하게 서술할 때 중물이 장단 주로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학습활동에서 배운 거하고 같이 연결하시고요. 판소리에서 창의 성격과 역할, 심화된 정서의 의미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창이지요.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딱 맞춥니다. 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이거 얘기할 거예요. 내용과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장면을 확대 구현하고 극대화해서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하게 한다. 자, 창은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안일이 부분은요, 이 두 개를 지금 나눠가지고 학습 활동에서도 봤어요. 장면 상황 설정을 제시하는 거.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사건을 쭉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이게 안일의 기능입니다. 판소리에서 안일의 성격과 역할 얘기하듯이 하는 거죠. 가락 없어요. 그런데 일단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호흡 조정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자가 좀 쉬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학습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온라인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